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또는 협회, 학회, 정부에 있는 사람들 늘상 떠드는 얘기죠. 우리 건설산업을 선진화해야 된다. 선진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진, 앞에서 진, 끌고 간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 건설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업계의 수준을 가져가 보자. 이게 선진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진 기업들을 따라가는 거, 이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은 아직 선진화가 덜 됐다. 이런 거죠. 그럼 어느 수준까지를 해야 선진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정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진 그룹에 좀 끼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려 그러면 기업 문화 자체가 선진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공사를 하면 그 국가들, 발주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이건 선진 국가에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뭐 선진 국가가 아니더라도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요구죠. 그런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 이런 쪽에 가는 건 빼고요. 그런 쪽에 일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선진화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자신감 있게 해외 1등 기업들과 겨뤄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선진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선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국내에서 하던 그런 습성, 그런 관례,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갔다가 깨지는 게 그런 겁니다. '어? 이런 게 왜 안 되지? 이거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 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와 해외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제 생각은 '해외와 국내를 일단은 나누자.' 그런 측면에서 해외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 조직,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를 보면요. 해외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딱 2 개예요. 해외 정책과 해외 지원과 딱 2 개입니다. 그 2개 부서가 해외 쪽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2개 과의 인원 구성을 보니까요. 9 명씩 있습니다. 근데 9 명의 명단을 쭉 봤어요. 보니까 '야 이분들이 해외를 할 수 있나?' 경험도 없으신 것 같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직급 자체가 대리사원급들로 구성돼 있다. 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 정책을 위반하고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물론 국토부가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그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기업은 생존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그 통계나 좀 다루고 그 통계 가지고 좀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앞을 좀 내다보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해외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해외를 한다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를 좀 제대로 육성하려 그러면 해외 건설청 좀 이런 조직, 독립된 조직을 만들자. 뭐 청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국장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해외를 전담할 수 있는 국장 시스템 하나 더 갖다 놓자. 어쨌든
해외가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왜? 자리 생겼네? 내가 가야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기술을 달아야 하는 그런 부처에 전부 정치인들 낙하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자 그러면요. 벌써 정치인들 줄 서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야지.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완이 좀 돼야 되는데, 딱 선생님 오건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전문가가 들어가건 간에 한 사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일단 해외 쪽을 붐업,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문 조직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커미티 형태가 됐건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 몇만 원 주는 자문 말고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조직들. 어떤 전문 조직들이 필요한 거냐? 뻔해요. 일단 계약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 그다음에 뭡니까? 일정 관리, 공정. 그다음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품질. 퀄리티 매니지먼트,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건 뭐 ISO 뭐 이거 절차 이거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퀄리티라고 하는 건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룰 수도 없어요. 분야별 경험 있는 전문가들, 시공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분야의 품질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된다. 또는 그 전문성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있어요? 안전. 말로만 떠들죠. 그러니까 맨날 떨어져 죽는 겁니다. 떨어지면 그때만 또 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요. 안전 장구, 제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부터, 꼭대기에 있는 회장부터, 꼭대기에 있는 사장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안전을 생활화해야 밑에 사람들이 본받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 안전. 그다음 환경이죠, 환경. 이제 환경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전문가 되고 싶다고 하면 저는 환경 쪽을 좀 추천드립니다. 좀 공부하고 오셔 가지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건설 관리에 참여하는. 지금 환경 말로만 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앞으로 대세는 그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 요구된 전문성, 이거 말고도 인적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큐먼트, 구매 관리 뭐 이런 쪽도 전문성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요 시스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약, 공정, 품질, 안전환경 이건요 개인 전문성이에요. 개인의 전문성이 발휘돼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육성이 되고 그 육성된 전문가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특히 중소중견기업들 육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문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못 해.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전문가 그리고 그 전문가 그룹들 내에서 전문성을 키워가게끔 해 주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중소중견업체에 매칭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국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뭐 이런 쪽 가면 우리 국가 계약 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이게 단골 멘트입니다. 그냥 그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세미나는 무사히 넘어갑니다. 근데 혁파하는데 뭘 혁파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어. 이게요. 어떠한 법, 률, 제도 이런 것들을 혁파하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기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쭉 많아요. 건설 관련 법령들이. 그것들을 전부 검토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용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굉장히 커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국가계약법의 기반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 우리나라는요. 국가가 지도해 주는 것이 건설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야 너희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국가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내 머릿속 많이 알고 있고 또 나는 선하잖아.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아. "너 내 말대로 안 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물론 이 건설 산업 이외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산업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간섭이 우리 건설 산업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요. 뭘 고쳐도 똑같습니다. 철학을 바꿔야 된다. 근데 한 번에 되느냐? 안 돼.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된다. 쉬운 예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발주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죠. 그 중간에 뭐예요? 감리, 감독 이런 게 끼죠. 그 감리, 감독을 왜 끼워놨을까요?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감리, 감독 이게 들어오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준다. 결정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감리, 감독은요. 쳐다보는 겁니다. See, inspect. 그런데 결정 권한은 없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발주기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계약 시스템은요. 발주자와 시공자 직계약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인 경우에도 이 전문 영역의 그 의견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 줍니다.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 뭐 해먹을까 봐. 감리에게 어떤 자율성을 주고 판단 권한을 주게 되면 이 자식이 시공자 또는 발주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뭔가를 챙길 거다. 그 두려운 거지. 해먹을까 봐. 그러니까 해외 쪽은요. 예를 들면 PD 같은 경우 엔지니어가 전권을 다 행사하거든요. 모든 계약적 이슈들 대한 판단, 결정, 지시권을 엔지니어가 갖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잘못 결정했다고 해서 벌 주는 시스템 아닙니다. 아니 엔지니어링적인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고치면 돼요. 근데 우린 잘못됐다고 하면 벌 줘. 감옥 가.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를. 감사왕국. 예. 그러니 이 우리 국내의 어떤 그러한 꽉 짜여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법 제도 가지고는 절대 선진화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을 하자는 거고 우리 국가계약은 정말 국가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리고 해외 경험을 많이 갖고 해외의 계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커미티를 만들고 그런 커미티 내에서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이건 장기 전략으로 가야 될 거예요. 하루 이틀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치려고 그래도요. 제가 한번 이게 고민해 봤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요.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표잖아, 표. 그러니까 그들 움직이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선진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선진화 쪽에 따라갈 수 있는 해외 쪽은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국내 건설 산업은 진짜 천천히, 그런데 지금 시작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 한 발씩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떠들다 보니까 좀 뭐 두서가 안 맞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